Around 15 minutes later, the plane diverted its course to Bangkok, where it made an emergency landing. 지난 5월 21일 런던에서 출발한 싱가포르 항공 소속 SQ321편 보잉 777 항공기가 방콕으로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시뮬레이터 훈련 및 심사를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동안에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이 뉴스를 이미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10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미얀마 부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를 하면서 70대 영국인 승객 1명이 사망을 하였고 수십 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NN, BBC 등과 같은 뉴스 매체에 따르면 비행기가 미얀마 부근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약 3분에서 5분 동안 6,000피트, 그러니까 약 1,800m를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 말이죠.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1,800m를 떨어졌다는 건 1분에 600m를 떨어진 거고, 다시 말해 10초에 100m나 비행기가 내려앉은 겁니다. 이건 거의 육상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와 거의 맞먹는 속도입니다. Oh, they're away, and Gatling got away brilliantly, and he's ahead of the field at the moment, and Bolt going very, and here comes Usain Bolt! Usain Bolt storming through, he takes it again, Blake gets the silver, 9.64! 그렇죠? 시속 약 36km, 엄청난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 27년 동안 민항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매우 심각한 난기류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마 대부분의 민항 조종사들이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수준의 난기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객실 내에서는 시속 36km의 속도로 3분 동안 승객 그리고 승무원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들이 일제히 솟구쳐서 객실 천정에 충돌을 했다가 내려앉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날 SQ321편의 항공기는 보잉 777-300ER이라는 항공기로 길이만 무려 74m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300톤이 넘는 거대한 대형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대자연 속에서는 이런 큰 대형 항공기도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의 기후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계절의 뚜렷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갑작스러운 폭우나 토네이도, 한여름에 갑자기 떨어지는 우박, 뭐 이런 기상이변들이 속출을 하고 있죠. 비행을 하고 있는 저도 느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일정했던 상층풍도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고 제트 기류의 패턴도 예전과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류의 불안정으로 난기류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고 그 정도도 심해지는 듯 합니다. 기후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심한 난기류가 약 5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마다 약 5,000건 이상의 난기류 관련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한 해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고려한다면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그렇긴 합니다. 한 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항공기의 전체 대수는 3,900만 편이 넘는다고 하니까 대략 0.01% 남짓 되는군요. 여러분 가끔 로또 사시죠? 로또 당첨 확률 잘 아실 겁니다. 800만 분의 1. 이 확률과 비교를 해보자면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숫자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난기류 파악이나 회피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비행 전에는 제공된 기상 예보 자료를 가지고 난기류를 예측하고 분석을 하고요. 비행 중에는 실시간 조종사들이 관제기관에 보고한 파이랩이라고 하는 난기류 정보와 회사의 운항 관리사들이나 또는 관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된 최신 난기류 정보를 받아서 비행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운항 중에 구름의 패턴이라든가 제트 기류의 동향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전조 증상이나 예측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난기류는 요즘과 같은 첨단 비행기에서도 사실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현상을 CAT, Clear Air Turbulence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청천난류라고 하죠. 말 그대로 맑은 하늘에 갑작스럽게 흔들림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종사들이 이 난기류들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기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제트 기류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에서 보고된 난기류는
항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윈디쇼라고 불리는 단기적인 수직적 바람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난기류는 고도의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제트 기류가 그렇게 활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열대성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기류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주로 썬더스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정난운들이 즐비한 그런 열대 우림 지역에서 조종사들은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위험한 정난운들을 최대한 피해가지만 정난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근처를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한 난기류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번 사고와 같이 익스트림 터뷸런스로 불리우는 최악의 난기류 상황에서 조종사가 집중해야 할 조치는 바로 비행기의 자세 유지입니다. 고도를 유지하려고 비행기의 자세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 이는 자칫 스톨이라고 하는 항공기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일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난기류로 인해서 단시간에 이렇게 급격한 고도 변화가 일어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련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을 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CAT와 같은 난기류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안전벨트 착용만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중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서 잠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일어나신 게 아니라면 좌석 벨트 사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리에선 항상 벨트 착용을 하시는 걸 습관화하시기를 조종사로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번 싱가포르 항공의 난기류 사고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은 승객들은 아마도 좌석 벨트를 잘 매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망한 영국인 역시 좌석 벨트를 매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70대 고령이었고 심한 난기류의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기장이던 2000년쯤 한 기장님이 저에게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비행은 그 기장님의 종료 비행이었습니다. 어이 JK, 난 물러간다. 고생해라. 내가 보니까 날씨가 점점 안 좋아져 가는 게 몸으로 느껴져. 네가 기장할 때쯤이면 더 안 좋겠지. 모쪼록 안전운행을 하고 화이팅! 사실 저도 지난 27년 동안 그 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직군의 사람들은 안전운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조종사들도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의 편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는 캡틴 JK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